감사합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정복래 어르신, 올해 77,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한 채의 오래된 1층 단독 전셋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문은 조금 기울었고, 오래된 보일러는 겨울이면 꼭 한 번씩 멈추지만, 이곳은 복래 어르신에게 유일한 내 집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 직장을 잡아 정착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잠시 머문 적도 있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들의 서먹한 눈빛이 복래 어르신의 마음을 천천히 내몰았습니다. 나는 짐이 된 것 같았어요. 혼자 살게 된 후,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떠들어도 집 안은 늘 조용했고, 식탁의 두 자리는 늘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시간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했던 시절, 부부가 함께 운영했던 분식집. 남편은 손님에게 김밥을 드리며 농담을 던졌고, 복래 어르신은 뒤에서 주먹밥을 뭉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튀김이 벌써 다 팔렸어. 그 말에 남편은 우리 내일 하나 더 튀겨? 하며 씩 웃었습니다. 여름이면 함께 손부채질하며 마당에서 수박을 먹었고, 겨울이면 남편이 손에 쥐어준 군고구마 하나로 두 사람은 추위도 잊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봉숭아꽃이 마당 끝에서 피었고, 복래 어르신은 매년 그 꽃을 보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오면 둘이서 꼭 시장 통닭을 사서 먹었습니다. 당신이랑 먹는 건 다 맛있다는 남편의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따끈한 국수를 나눠 먹고, 밤엔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던 그 순간들. 둘만의 여행도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강화도에 갔던 날, 남편은 군밤 장수에게 2봉지를 사고선 여보, 이건 차 안에서, 이건 집 가서 먹자며 웃었고, 그 순간이 복래 어르신에겐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은 유쾌했고 자상했으며, 무뚝뚝한 말투 안에 항상 복래 어르신을 향한 애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하고 평범한 나날들이 지금 와선 가장 그립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평범했던 기억들이 혼자 남은 지금의 고요함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떠오르는 생각. 내가 혹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동네 어귀를 걷다 땅바닥에 오래 쓰러져 있던 노인을 본 날. 복래 어르신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혹시 나도. 자정 너머 한참을 창밖을 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새어드는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냉장고 문을 괜히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TV 드라마 속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장면이 괜히 미웠고, 손주 생일이라는 소식을 SNS로 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서럽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등을 꺼놓은 어두운 거실에서 조용히 남편의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다 혼잣말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혼자야. 애들한테 전화도 못 하겠어. 괜히 또 부담일까봐. 사진첩 속 웃고 있는 남편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복래 어르신은 그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견뎌낸 계절이 몇 번 바뀐 후 복례 어르신은 마음 깊이 결심하게 됩니다. 무언가 바꿔야겠다. 요양원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찾은 요양원은 경기도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한 건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침구 냄새. 입구 벽에는 함께하는 돌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복례 어르신의 마음은 자꾸만 불편해졌습니다. 화나 내리디 조명이 켜진 복도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 없이 자막만 흘렀고 어르신들 대부분은 먼 곳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간혹 한두 분이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지만 그 말은 복도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선 간호사 한 명이 누군가의 팔을 붙잡고 괜찮아요. 조금만 힘내세요라며 부축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복례 어르신은 여기선 아무리 아파도 티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벽에는 방문객을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오후 2시 5시 개인 간식 반입 금지, 고함 금지, 미등록자 출입 금지. 그 문구들을 바라보며 복례 어르신은 나는 누군가를 만날 자유조차 잃는 걸까 하는 생각에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살짝 열린 방문 너머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에 복례 어르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시설은 깔끔했고 식단표도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식단에는 불고기, 된장찌개, 호박전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복례 어르신은 왠지 그 메뉴들이 정해진 시간에 떠밀리듯 먹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례 어르신의 마음에는 묵직한 질문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로 살 수 있을까?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목욕 시간까지 정해진 하루. 자유보다는 규율이 먼저였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차단하고 방어하려는 분위기가 복례 어르신에겐 너무나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월 100만 원 이상, 기초연금 32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었습니다. 이 돈이면 난 한 달을 훨씬 알뜰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트에 담긴 밥과 국이 복도를 지나가며 퍼졌고 그 냄새는 따뜻하기보다 습관처럼 정해진 식사의 느낌이었습니다. 복례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식탁에 뭘 올릴지 고를 수 있는데 그 자유조차 잃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 어르신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례 어르신의 눈에 들어온 건 방마다 붙어 있는 이름표였습니다. 102호 김호, 103호 이호. 그 안에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 말고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 많은 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방 번호 하나로 나를 설명할 순 없지. 복례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르신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복례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그냥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복례 어르신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 한번 살아보자. 나 혼자 살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복례 어르신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LH 전세임대 신청서를 받아들고 동사무소와 복지관을 오갔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낯선 공공기관, 낯선 서류, 복잡한 절차들. 직원에게 이건 뭔가요? 하고 묻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작은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으며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복지사 한 사람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을 때 복례 어르신은 마음 한켠이 살짝 녹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노트를 펼쳐놓고 자신이 가진 돈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몇 달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셋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일부 자녀가 도와줬고 기초연금 32만 원 중 25만 원을 생활비로 정해 쓰기로 했습니다. 월 생활비 계획, 식비 12만 원, 공과금 3만 원, 통신비 1만 원, 약값 2만 원, 여가교통비 3만 원, 비상금 4만 원, 하루 두 끼 간단한 반찬과 국. 하지만 그 식탁에는 자유와 선택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고르는 즐거움. 라면 하나도 반찬 하나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쁨. 이사 첫날 밤, 낯선 집의 기운에 잠 못 이루던 복례 어르신은 새벽녘 햇살 한 줄기와 함께 웃었습니다. 이건 내 공간이구나. 집을 하나하나 닦고 정리하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커튼 하나, 찻잔 하나를 고르는 것에도 이건 나를 위한 거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를 위한 집,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집이 나랑 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덜 외롭더라고요. 이후 복례 어르신은 작게나마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가기, 한 달에 두 번은 가까운 공원 산책하기, 매일 아침 창문 열고 햇빛 보기, 장날이면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구니 하나 들고 어묵 2개, 시금치 한 단, 귤 한 봉지, 그리고 오랜만에 장터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들이킬 때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시금치를 하나 집어 먹으며 이 집 밑반찬으로 괜찮겠네라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그 소소한 자유가 복례 어르신에게는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동네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이 생기고 마트 직원이 또 오셨네요. 인사를 건네는 그 짧은 순간이 복례 어르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인사도 나누고 작은 반찬을 나눠준 이웃이 건넨 다음엔 같이 식사해요라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랫집 손주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몇 층이세요? 고맙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시화전에 다녀왔고 자신보다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손수 만든 시를 낭독하는 걸 보며 복례 어르신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다음엔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지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의 시간이 무섭지 않으려면 2200, 3000. 혼자라는 사실은 초반엔 너무 낯설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집 안의 기계 소음조차도 무서웠습니다. 현관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윙하는 냉장고 소리도 때론 낯설고 외롭게 들렸습니다. 복례 어르신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라디오와 방 정리. 오전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오후엔 도서관 책 읽기, 시장 구경. 저녁엔 유튜브 요리 영상 보기. 작은 텃밭도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쪽파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자신도 무언가를 기르고 있다는 느낌에 삶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텃밭 가꾸기 덕에 옆집 박 여사님과 말문이 트였습니다. 이 고추 진짜 잘 자라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둘은 매일 아침 텃밭 앞에서 5분씩 안부를 나누게 됐고 며칠 뒤에는 같이 시장 가요라는 제안까지 오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도 보고 시장 어귀 국수집에서 점심도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살게 해요. 또 한 가지 바뀐 건 말이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적어질수록 스스로와 대화를 자주 하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거울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요. 나한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늘 좋았던 순간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텃밭에서 토마토 첫 수확. 시장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준 것.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날. 박 여사님이 남은 나무를 나눠주며 웃었던 장면. 복지관 스마트폰 수업에서 처음 이모티콘을 보낸 날. 이런 작은 성취들이 복례 어르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례 어르신은 복지관 마당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례 씨 아니세요? 예전에 분식집 하셨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래전 단골 손님이었던 김 할아버지. 그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주말마다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게 되었고 복례 어르신은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먹는 커피 한 잔. 이 커피 향 좋아요라며 김 할아버지가 건넨 캔커피 하나에 복례 어르신은 괜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복례 씨, 오늘은 그 국수집 어때요? 거긴 어제 갔잖아요. 오늘은 김밥집.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티격태격하며 골목을 걸었고 복례 어르신은 예전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 찻잔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나도 처음엔 외로웠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웃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복례 어르신은 그 말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둘의 산책길은 점점 더 길어졌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인사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던 복례 어르신에게 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복례 어르신은 살짝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외로움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살포시 맞잡은 손등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산책 땐 김 할아버지가 가져온 매실청을 나눠 마셨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이거 한 잔이면 딱이죠. 복례 어르신은 그 정성에 뺨이 붉게 달아오른 걸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전자레인지에 군고구마를 돌려 함께 나눠 먹으며 복례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겨울 되면 귤이랑 고구마 싸들고 포장마차라도 달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계절 약속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혼자인 시간도 나쁘지 않지만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땐 더 좋더라고요. 진짜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요? 복례 어르신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내가 나를 지키는 연습이야. 요양원은 선택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삶을 주도하려면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혼자 채우는 법, 외로움과 친해지는 법,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는 법. 지금 그녀는 살아갑니다. 배우고, 느끼고, 도전하고, 시낭독 모임에 참여하고, 짧은 시를 써서 동네 카페에 전시하기도 합니다. 늙어서 뭐 하냐고요? 늙었으니까 더 해봐야죠. 그 말엔 묵직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후는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복례 어르신은 매달 한 번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의 감정, 고마운 일, 아쉬움, 그리고 다음 달 하고 싶은 것. 다음 달엔 꽃시장에 꼭 가보자. 다음 달엔 시 하나 외워보자. 그녀의 작은 노후 계획표는 돈이 아니라 의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그녀는 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지난 산책에서 김 할아버지가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례 씨, 다음에 봄 되면 같이 꽃 구경 갈래요? 복례 어르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오면 정말 같이 가보고 싶네. 그녀는 지난달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달엔 김 선생님께 쿠키라도 구워드릴까? 요즘 복례 어르신의 마음은 마치 봄을 기다리는 꽃봉오리 같습니다. 살며시 피어나려는 설렘,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대. 김 할아버지와 나눈 짧은 문자 한 통. 복례 씨,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 다음 산책은 언제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자신을 보며 복례 어르신은 피식 웃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취미는 뭘지 궁금해졌고, 시장에 갔다가 그의 입맛에 맞을 만한 조청 한 병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설레면 안 되지 중얼거리면서도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 조심스럽게 삶에 스며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노후 준비는 그 따뜻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복례 어르신이 우리 채널에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야 알게 된 이야기를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해서요.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해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고 도서관 봉사하고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면 되니까요. 요즘 복례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십니다. 오늘 웃은 일 한 가지, 감사한 일 한 가지. 그 노트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혼자 밥 먹는 거 이제 괜찮아졌어.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글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늘 내 김치가 맛있다고 칭찬해줬다. 기분이 참 좋았다. 복례 어르신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어쩌면 누군가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매일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햇빛에 고개 드는 화분처럼 작은 웃음 하나에도 하루가 반짝이고 고마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요즘 그녀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복지관 작은 강의실에서 노후 혼자 살기에 대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는 것. 저도 한때는 두려웠어요. 근데 정말 혼자여도 괜찮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례 어르신에겐 또 하나의 행복한 사명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혼자 사는 노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혼자서도 단단하게. 복례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이자 누군가의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생각의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홀로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다정한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사연.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또 다른 사연을 잇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